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지는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핵심 지역의 부동산에는 아직도 거품이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죠. 때문에 앞서 보셨듯이 오늘 정부가 내놓은 규제 완화 대책은 사실 좀 어정쩡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서울과 경기도 네 곳의 규제는 풀지 않고 있는데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본 거겠죠? 네, 집값이 최근 많이 빠지긴 했지만 지난 5년간 급등한 걸 감안하면 이 정도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실거래가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보면 지난해 10월 고점에서 최근까지 9% 정도 빠졌는데요. 2017년 이후 고점까지는 2배 이상으로 오른 상태였습니다. 예.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금 상황이 집값 폭락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요 50% 가까이 오르고 지금 한 6%가량이 평균 가격이 내렸습니다. 현재의 가격과 거래 상황을 특정 국면으로 단정 짓기에는 아직 조금 이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느 순간에 와장창할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는 거고요. 네, 문제는 속도입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줄어드는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먼저 미분양 주택을 보면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10,000 가구대였는데 최근 40,000 가구를 넘었습니다. 사상 최고치였던 2006년 말 160,000 가구에 비하면 아직 위험 수준은 아니지만 이 속도로 가다간 내년에 미분양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예. 시장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봅니다. 새 아파트 분양이 안 되는 상황이면 기존 주택 거래는 말할 것도 없겠군요. 네,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속도도 더 가팔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5년 월 평균 주택 거래량을 보면 올 들어 40,000 가구대로 급감했습니다. 집을 살 사람 입장에선 집값이 여전히 높고 금리가 너무 올라서 다른 투자처, 예를 들어서 예금 적금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겁니다. 아직은 본격적인 침체 또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런 상황이 오래 간다면, 그러니까 거래 절벽과 가격 급락 현상이 적어도 1년 이상 간다면 이제 경착륙이 오는 것 아닌가. 자, 그동안 몇 년 동안은 집값이 너무 오른다고 아우성이었는데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군요. 네, 금리는 오르는데 집값이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사람들은 이자를 내기도 버거운 상황인데 자산의 가치는 폭락하는 셈이죠. 예. 소비 심리가 위축돼 경기가 얼어붙고 또 미분양이 쌓이면 건설사들은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몰립니다.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부도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확 바꾼다기보다는 이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이 상반된 두 가지 고민을 다 안고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